구독자 여러분, 탑 유튜버로 가고 있는 밀리모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이런 말 하면 누군가 아니 대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사업가가 아무나 못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뛰어들었다간 백발백중 다 망해. 큰일 나.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사실 부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아, 알지. 그렇지만 뭐 투자금이 없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번해도 투자금이 없죠. 혹시 투자금 있으면 투자하실 건가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첫째, 대출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에 대출 있으세요? 어느 날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하던 초기에 책을 읽다가 제 가슴에 자석처럼 착 들러붙는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남의 집 닭을 빌려 나의 계란을 낳게 하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닭은 투자금이고 계란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갖고 싶지만 우리 집에 닭이 없잖아요. 그럼 계란을 먹을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근데 옆집에서 자기는 닭이 많아서 이자를 내면 빌려주겠답니다. 이렇게 우린 닭을 빌려 계란을 좀 먹다가 나중에 닭을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계란이 먹고 싶지만 닭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그 닭은 저 집에서 빌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대출이 없는 친구들은 나는 빚은 하나도 없어. 평생 대출이라고는 안 받아봤잖아. 하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받았다면 아마 두세 배의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또 대출 내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야죠. 그 이자가 아깝거나 무서우면 못하는 거죠. 대부분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의식이 작동해서입니다. 그 선택 결과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죠. 주어야 하는 이자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가 얻게 될 수익에 포인트를 두고 기꺼이 닭을 빌리는 값을 지불하고 결정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수 120분의 강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투자의 귀재들은 이 남의 집 닭을 잘 빌려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고수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자기 입맛에 맞는 닭을 골라 계란을 얻고 있었습니다. 전 은행 조건에 맞게 내가 빌리는 게 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수들은 그 조건을 때론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출도 종류가 많고 공부를 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걸 골라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출은 부담과 수익의 양면을 가진 지렛대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대한 생각인데요. 집을 사는 곳으로 생각해야 바람직하다고 여기시죠? 집은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지 투기나 투자 대상으로 보면 안 돼. 라고 어딘가에서 읽은 글귀를 되뇌이며 그 생각이 엄청 바람직한 거라고 믿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친구는 분양 점수도 높고 전세금이 수억인데 아직 집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좋은데 거기 근처에서 아직 분양하는 곳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분양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자기가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날 위해 맞추길 기대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 집값은 저기로 날아가고 나는 그 거리를 따라가기 힘들게 됩니다. 수익이 큰 곳에 분양을 받고 자기는 편리한 곳에 전세 살면 적어도 내 집 하나는 마련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회사에서 다니기 너무 멀어서 청약을 못하고 그곳이 학군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청약을 못했고 정부에서 집값 안정시켜 준다니 믿고 기다려서 못하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곧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 안 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꼭 주거의 개념으로만 분리해서 봐야 하나요? 둘 다 맞춰지면 좋겠지만 조금 어긋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신에게 유익한 걸까요?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인데요. 아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냐? 부자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만 보면 잠이 와서 눈도 이제 거물거물하고 난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정치 걱정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분은 공부한 분의 책이나 강연을 들으면 나의 노력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를 정보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공부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먼저 세팅해야 합니다. 긍정적 측면에 자신을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왕 책을 읽는데 뭐 대폭락한다, 망한다 이런 책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떻게를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보았던 120분의 고수들이 다 폭락론을 믿었다면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책을 읽으면서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잘 따라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어떤 분은 재테크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이런 분은 두려움이 커서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답글이 일치하면 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답이 또 다 다릅니다. 빨리 살아오른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 곧 폭락하는데 뭐하러 사냐. 지금 사면 꼭대기다. 이러니 역시 결정을 또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대통령 때문에 집 마련을 못했다고 원망 글을 써둔 사람도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집값 안정시켜준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서울 집값이 이렇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면서, 아니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나라의 대통령님한테 그러는 걸까요? 본인이 책임질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 결정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알려면 공부해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